일단은 뭐 닥치고 일단 해봅시다. 왜냐면 이 파트는 또 새로운 파트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새로운 파트고 신기한 파트인데 알고 보면 쉬운 그런 파트라서 그래서 네가 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것 치고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부터는 좀 따라하기 쉽거든. 이 반대로 얘기하면 공부를 하던 애들도 여기서부터는 또 헤매. 낯선 파트라서. 자, 이번 파트는 뭐 하는 파트냐면 유리식이라는 파트고. 뭐 물론 요 전체 파트 이름은 유리 함수와 무리 함수 파트인데 뭐 함수 그러면 좀 그렇지 중학교 때부터 함수 그러면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요 문제집은 조금 간단한 문제집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부터 짚어주고 있어요. 유리식의 뜻과 성질부터 배우는데 요거 유리식 뒤에 적혀있는 친구 보면 두 다항식 AB에 대해서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요렇게 돼 있다 치자. 그럼 요 친구 이름은 다항식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항을 가지고 있는 그냥 식이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5x라는 항도 있고 4라는 항도 있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항식이지. 요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 기억나나? 뭐 그런 얘기 들어봤던 거는 같지? 그래서 사실 뭐 4x 이렇게 한 개짜리는 단항식이라고 따로 부르긴 하는데 요 친구도 사실 알고 보면 다항식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상태에서 는영 이렇게 는이 붙어버리면 여기서부터는 무슨 뭐라 그러냐면 방정식이라 그러는 거고 뭐 는영 아니어도 상관없어. 뭐 왼쪽에도 이렇게 돼 있어도 넘겨서 는영 만들어 줄 수 있잖아. 그지? 몇 가지 뭐 중학교 때 하는 거니까 그지? 여기 사실은 요거 는이 있어야 방정식이야. 없으면 그냥 식이라 그래. 다항식. 그 다음에 이제 y는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하죠. 요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는 게 다항식인데 다항식 분의 다항식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나와 있는 식을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이 얘기야.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네도 유리식이야. 일반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다항식들도 그냥 유리식이야. 똑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트 들어가 있는 식은 무리식, 루트 안 들어가 있는 식은 다 유리식인데 요 식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 봤으니까 중학교 때 못 봤던 B분의 A꼴 이렇게 돼 있는 요것만 따로 빼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분수식이라고 그러거든. 요것만 중점적으로 보는 파트가 요 파트다. 고등학생스럽게 분수로 돼 있는 거 친구 볼 거다 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밑에 첫 번째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유리식 찾으라 그러지. 맞지? 자, 여기 보면 다항식과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찾는 게 첫 번째 문제.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렇게 분모에 우리 흔히 요런 거 문자 혹은 미지수라고 중학교 때 배웠지. 요 문자나 미지수가 분모에 없으면 이 친구는 그냥 다항식이야. 왜? 요런 친구랑 똑같거든. 사실 요렇게 분수처럼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곱해져 있는 요 친구 이름이 뭐야? 분수. 뭐라는 거야? 쟤도 저래. 쟤 곧 중3 때까지 혼자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디테일한 거 잘 몰라. 요렇게 돼 있을 때 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친구를 우리가 계수라고 하는데 기억나나? 들어는 봤지? 맞지? 여기 위에 뭐 있으면 이건 차수라고. 그지? 계수가 분수라서 그렇지 이 친구 자체가 분수식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다항식인 거야. 그런데 리을 같은 경우 보세요. 분모에도 이렇게 미지수
문자가 적혀있는 식이 분모에도 들어있지. 요런 친구가 바로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즉 분수식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분수식입니다.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지금 요건 문제집이 워낙 쉬워서 없는데 나중 되다 보면 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좀 더 어렵게 적어볼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다항식이냐 유리식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3이는 중학교 때 이거 인수분해 했던 거 기억나나요? 같은 한 빼내고 했던 거. 네. 기억나면 앞으로는 잘은 못 풀어도 풀다 보면 이제 계속 잘 해져.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x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케이스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또 어려운 문제 볼 때 하면 되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다항식과 유리식 하시면 되고 일단은 다항식과 다항식이 아닌 분수식을 구분하실 줄 아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분하는 거. 베이직센이라서 너무 기본적인 거 위주로 잘 가르쳐줘요. 보면. 마플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집 저런 거 보면 다짜고짜 처음부터 막 뒤에 나오는 문제 이런 식으로 막 마플 봐서 알지? 다짜고짜 어려운 문제 나오는데 베이직센 이런 거 보면 심적으로 좀 편해. 그래서 지금 뭐 구항고등학교 예원이도 뭐 중학교 때도 쌍 열심히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더더욱 열심히 안 하셔가지고 하나도 몰라. 공부에 우리 손이 떴다는 표현을 해. 선생님 중에 맨날 그 얘기 하지. 숙제가 왜 중요하냐면 숙제를 매일매일 하던 친구와 매일매일 안 하던 친구가 문제 푸는 속도, 문제를 보는 집중력 이런 모든 게 다 차이나. 풀다 보면 자꾸 빨라지지, 그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숙제하고 있으면 빨라져요. 자, 두 번째 배우는 거는 통분이야, 통분. 통분은 뭐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했지. 얘랑 더 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통분을 해야 돼. 통분은 항상 분모를 뭘로 맞춰주지? 뭘로 맞춰주지? 여기 이제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과 안 한 친구들의 차이점이 뭔가 계산 하나 그럼 해. 근데 주로 애들이 곱해서 계산하지 사실 곱하는 건 아니고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서 계산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두 개 곱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1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이걸 150으로 통분할 필요는 없다. 뭐 30으로 통분하면 되겠지. 막상 애들이 계산하려고 하면 다 30으로 하는데 왜 했어? 그러니까 같은 걸로. 뭐 같은데? 그냥 분모가 같아야 되는데요. 다 그렇게 대답해. 그래서 공부를 꼼꼼하게 해요. 요런 숫자 통분이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분모가 아예 다르지. 그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 식과 요 식의 곱수로 통분해 줄 거야. 그러면 요 친구는 없었던 친구가 곱해졌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은 숫자를 곱해줘야 되겠지. 얘도 똑같이 없던 친구를 곱해주면 통분이 된 거다. 요렇게 해야 이제 뭐 더하든 빼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거 아까 왜 숫자를 보여줬냐면 숫자랑 똑같다는 얘기야. 막 이런 것만 풀다가 보니까 뭐 그냥 두 개 곱해. 그럼 이런 것도 막 곱해? 아니라지. 똑같은 게 있잖아. 굳이 곱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역시나 최소 공배수. 그럼 어떻게? 요거랑 요것만 해주면 되겠지. 이걸 굳이 곱해서 얘를 두 개 만들 필요는 없겠지. 가끔씩 처음 유리식 배울 때 그냥 몽건으로 곱해서 이거 4개 나오는 애들 있거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요 없던 요게 곱해졌지,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이 곱하기. 중이 선생님이 평소에 뭐라 그래?
암산을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일단 괄호 적고 식 예쁘게 적은 다음에 계산하세요 그러지. 그래서 연습장 쓰는 게 이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까지는 근데 사실 통분하는 거라서 자 이게 없던 게 요게 생겼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통분이 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예쁘게 정돈이 되어 있는 친구도 있지만 정돈이 안 되어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8번 같은 거 하기 시작하면 이제 준섭이가 헤매일 수도 있어. 자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준섭이 요거는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한 가지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마다 당장 뭐 여기서 뭐 수업 듣다 말고 적을 수는 없잖아.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영상을 보고 내가 분명히 중간에 얘기해 줄까 니한테 묻고 사실 예원이도 잘 못해. 손중이 인수분해 어떻게 해? x 마이너스 1 하고 x 제곱 마이너스 x 땡! 쟤도 잘 못해. 쟤도 이렇게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 자, 요거는 무슨 공식 사용하냐면 요 공식 사용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지? 자, 요 친구를 인수분해 하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준섭이는 중학교 때 얼만큼 공부했는지 요런 데서 드러나. 왜? 준섭 혹시 이거 기억나?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이게 뭐냐면 네가 운동하는 동안 머리가 굳은 거야. 우리 흔한 표현 선생님이 맨날 그러지 머리가 썩는다고. 그지? 공부를 안 하면 진짜로 머리가 썩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개발시켜야 돼. 네 머릿속에 어딘가 잘 찾아보면 있어. 근데 찾는 연습을 안 하니까 뭐 사실 운동도 똑같잖아. 내가 뭐 물론 전설적인 뭐 손흥민 정도 되는 선수가 20년 쭉 공 안 찼다고 공 못 차진 않겠지만 너네 공부를 전설적으로 한 게 아니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공식들 나올 때마다 네가 기억 안 나는 거는 얼른 보고 외워 놓으셔야 돼요. 알겠지? 아니면 옆에 따로 한 번 더 적어 본다든지. 요거 쓸 건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x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거든. 그지? 우리 맨날 뒤에 1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1제곱 쓰든지 1세제곱 쓰든지 막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모는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 1학년 이렇게 처음 들어보냐? 다시 배웠던 건데. 그다음 위에 거는 얘도 인수분해 해야 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 조수빈 기억나나? 네. 그럼 뭐? x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수학은 손으로 해야 된다. 맞나? 자, x제곱이라는 거는 1x 곱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일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숫자만 먼저 적어. 그리고 요렇게 곱해서 적고 요 기억나? 저렇게 됐지, 그지? 얘네 둘이 더해서 플러스 1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그럼 요렇게 둘이 더하면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됐나?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다라고 인수분해했었지. 했었던 거기 때문에 안 한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 했었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한 가지 손으로 풀어라 제발. 손중이 눈대중으로 푸는 거 있지 말고 손으로 풀어라. 알겠지? 손으로 푸는 것만 계속 해주면 다시 살아난다 요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약분이 됩니다. 맞아 아니야? 요거 나중에는 뭐 약분이 어떨 땐 돼요, 어떨 땐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냥 문제 자체가 그냥 약분하세요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도 잘하고 약분도 잘하고. 그죠? 저게 왜 x 세제곱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요거잖아. 인수분해 공식. 저는 이렇게 그냥
바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곱하기 1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역시나 우리 중학교 때 인수분해 할 때처럼 인수분해 요 제일 기본적인 거 외우는 거 물어보자. 요거는 기억나나? 네. 불러봐. A 제곱 플러스 AB 2ab 2AB 플러스 B 제곱.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그러면 앞에 거. 그래서 선생님은 중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앞뒤라고 얘기하거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지. 요런 유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문제를 풀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많이 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자, 어쨌든 첫 번째 배운 게 유리식 중에서 다항식이 있고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있었어. 분수식.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거 요런 거는 이제 분수식이지, 그지? 그다음 두 번째는 통분하는 거 배웠고 세 번째는 이렇게 또 인수분해서 약분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할 거야. 본격적으로 계산을 할 건데, 그래서 그런 건 있다, 준섭이는.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문제집 말고, 저 영진이, 유진이 하는 친구 같은 똑같은 문제집 한 번 더 하거든. 어려운 거 좀 해. 그래서 그건 풀이는 얘는 수요일에 와서 따로 추가로 더 듣는데, 너는 기본 계산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어쨌든 잘은 못해도 숙달은 좀 돼야 되거든. 바로바로 나오려면은. 그래서 어쩌면은 선생님이 1학년 1학기 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다항식 계산 나오는 파트, 그 파트 거를 선생님이 정말 연산만 나오는 문제집이 있거든. 생연산 이런 거. 그런 걸 한 번 추가로 더 시킬 수도 있어. 일단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요. 첫 번째는 더하기. 뭐 더하기야 뭐. 분모가 다른 친구 더하면 통분해서 더하지. 얘도 요렇게 만들어주고. 뒤에 친구는 1이었으니까 그냥 얘만 적어주면 되겠지. 이걸 선생님이 칠판에 왜 적어주고 있냐면 너네도 연습장에 똑같이 선생님 하는 것처럼 따라해라. 제발 암산으로 풀지 말고. 우리 앞에 아까 수업하던 친구 초등학교 6학년 친구거든. 이 친구 동생이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야.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1학년에 이제 새로운 애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엄마들이랑 상담할 때도 뭐라 그러냐면 아유 우리 애가 연산이 아무 안 중요해. 정신 차려서 하기만 하면 돼. 연산이 부족한 애들은 뭐가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냐면 연산을 안 해서 못한 친구는 상관없어. 시키면 누구나 다 해. 뭐 안 적고 자꾸 암산하려고 그러는 친구들이 문제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문제 풀다가 야 소중이 왜?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지 말고 손으로 적어. 난 이거 뭐냐면 문제 나왔다. 그럼 일단 적으라고. 이거 뭐 분배 법칙가 얼마 되고 있나 생각하지 말고 적어.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그냥 적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게 사실은 수학하는 사람의 태도다. 왜? 나중에 너네가 공부를 많이 잘해지면 1등급 언제쯤 되면 어느 순간 되면 본인도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데 그게 안 틀리고 대부분 맞아서 선생님이 잔소리 안 하는 타임이 와. 그전에는 그냥 적으세요. 여기 연습책에 다 적으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두 번째 1학년 1학기 다항식 아까 여기서 했던 거 그 파트에서 그런 걸 한번 연습하고 유리식 무리식 파트에서 그런 거 한번 더 연습하고 그냥 다 통분해. 통분도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통분해서 적고 이거 통분해서 적고 위에 거만 더하기해서 적고 분모는 한 개만 적고 그리고 나서 계산해. 보통 애들 보면은 이거 풀어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거 적는데도 한참 걸려. 그러고는 이거 다 계산해서 한 번에 적을 거고.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 알겠지? 그냥 맨날 강조하는 거지. 적어라. 그냥 중간 과정 다 적어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 습관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연습장에다가 이제 문제를 풀어 쳐. 아짜씨 연습장 있어요. 그럼 이제 너네는 어느 정도 이제 컸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반 갈라져 있는 연습장이 제일 좋고, 요새는 당초 수학 연습장은 다 반 갈라져서 나오거든. 아니면 일반 연습장이 이렇게 반을 갈라.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적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푼다 치잖아. 그럼 나는 이제 14번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적어요. 문제를 적으면서 보란 얘기야. 문제만 읽지 말고. 아,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되겠다. 아, 얘는 어떻게 나누기를 하면 되겠다. 공통 부분을 빼내면 되겠다. 이런 거를 적으면서 봐라. 그런데 이 친구 정말 잘 못하는 친구야. 그러면은 뭘 해라? 제곱 빼기 뭐네? 그러면 이는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네. 앞으로 뺄 수 있겠다 이거. 그냥 이렇게 다 적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얘기야. 그 다음 뒤에 거는 잘 모르겠다. 그럼 요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여기서 봤는데. 됐다. 차라리 이러고 있는 게 훨씬 더 맞아. 알겠지? 그러면 얘는 또 x제곱 마이너스 4제곱 혹시 기억나나 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까 제가 했는데 기억 안 나지? 합차라고 했는데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그래서 합차라고 그러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지? 얘는 그대로 놔둬도 돼. 난 중요한 건 요 중간에 곱하기야 그지? 잘 모르겠고 한 개만 정리했으니까 나는 한 번 더 적을래. 더 적는 것이 낫다. 그리고 나서 눈에 딱 보이지? 이거는 한 개만 약분해야 되겠다. 이것도 한 개 약분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면은 남아있는 거 적고 남아있는 거 적으면 바로 끝난다는 거지. 이걸 보고 보자. 이게 제곱 더하기 뭐 남지? 근데 이거 더하기 4인데 잠깐만 이게 약분되나? 이거 빼기 4인데 그러면 이러고 있는 것보다 이거 훨씬 빠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원래. 나중에 머리가 진짜 비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내 머릿속에 칠판이 생겨. 그럼 내 머릿속에 이걸 다 적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암산이 되면 그때는 내가 잔소리 안 한다는 거지. 근데 보통 애들이 이거 적기 싫어가지고 약분되는 거 남는 거 곱한 것까지 다 해서 적으려고 그러고. 어쨌든 이렇게 곱하기 빼기 하는 거 소식만 예쁘게 한 줄이라도 더 적어주시면은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는 이제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뭐 배우냐면 부분분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친구. 이 친구를 이 두 다항식을 뜯어주는 걸 부분분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고등학교 과정 동안.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전개해 보시면 바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보다는 외우는 게 먼저. 공식에도 종류가 있거든. 이해하면 훨씬 빨리 외워지는 공식이 있고 이해해 봐야 별 차이가 없는 공식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외우시는 게 빨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건 막 암산해서 적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적어. 얘가 B네 A네 분의 1 곱하기 괄호 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게 정도 훨씬 더 빠르다. 물론 나누려면은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없어지고 사실 1분의 1이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인데 나중 되면은 요거 빼기 요거 정도의 암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근데 처음에 익숙치 않을 때는 그냥 함수제로도 적어.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필이 멈추는 순간 본인들이 공부 안 하고 계시는 거다. 연필이 멈추는 순간. 그래요. 자, 그 다음 배우는 건 뭐냐면 본격적으로 유리 함수라는 친구를 배워요. 뒷페이지에 103페이지 보면은. 유리 10까지는 하면 하겠지, 그제? 자, 함수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프지. 왜? 함수 그러면 짜증나. 근데 뭐 별 그건 없어. 유리 함수! 일단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이렇게 적혀 있으면 식이고 여기다가 y는 붙이면 함수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요렇게 적혀 있는 친구는 다항함수. 다항식으로 함수 만들었으니까 다항함수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게 다 다항함수. 그리고 요렇게 분모의 미지수 들어가 있는 식이 이제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되는 거지. 뭐 사실 다항식 아닌 유리식 제대로 분리했으면 함수도 제대로 분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1, 2번에 나왔었던 문제고. 이거 별거 없죠, 그죠? 별거는 이제 두 번째부터 생겨요. 두 번째부터. 뭐냐면, 야, 우리 혹시 그런 거 기억나나? 세상에 마상에 0분의 1이 있어, 없어? 1분의 0은 있어요. 2분의 0도 있어요. 3분의 0도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0. 초등학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자면, 중민의 지금 애가 셋이야. 여기 시끄러워 죽겠어. 중민이가 이제 피자를 시켰어. 그러면은 셋이서 농갈라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야, 셋이 똑같이 농갈라 먹어라 해서 엄마가 3등분을 해줬어. 3등분을 해줬다는 게 3분의야. 근데 중이가 심소리 나서 야, 손민강 니는 먹지 마. 안 줬어. 0조각을 준 거야. 3등분 중에 0조각 줬어. 그럼 얼마 있는 거야? 0개밖에 없는 거지. 이게 분수의 원리야. 그러면은 이제 3등분 했는 것 중에 한 개가 3분의 1이야. 형아를, 중력의 형아를 한 개 줬어. 이제 3등분 했는 거. 민간인 안 줬어. 그럼 민간인 3분의 0조각, 3등분 중에 0조각 갖고 갔으니까 0개밖에 없겠지. 그거 송중이 동땡이가 3분의 1을 다 갖고 갔지. 이게 분수의 원리였거든. 그지? 근데 0분의 있어 없어. 0등분을 어떻게 해 세상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유리함수에 새롭게 배우는 게 뭐냐면 분모에 있는 친구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를 어디까지 끌고 오냐면 정의역까지 끌고 와요. 자, 정의역. 정의역은 친구들은 배우는데 윤선배는 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중학교 때 이렇게 생겼으면은 우리가 그래프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나? 네. 뭐 이런 거 그렸지, 그지? 막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계속 가고 이것도 계속 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좌우로 되어 있는 이 축을 무슨 축이라 그랬어? 이 축은 그럼 여기 x 1 넣으면 얼마나? x 1 넣으면 y 얼마나? 2 되고 2 넣으면 얼마나? 이게 사실 함수거든. 이거 초등학교 때도 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2 적혀 있는 거야. 이런 거 초등학교 때 하지. 상자에도 얘 이거 1 넣으면 얼마 되노? 2 넣으면 얼마 되노? 하는 거. 이거 좀 더 성장하면 이제 반비례, 정비례라는 개념으로 배우고. 그러면 반비례, 정비례 때는 그러면 이제 곱하기 2라고 적어놓고 1 넣으면 얼마, 2 넣으면 얼마. 그래서 이거 그래프 해보니까 여기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6 나와요. 그러면 1,2에다 점 찍고 2,4, 2 점점점점점 찍는 거 했었고 정비례 반비례 때.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함수 이름을 달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와. 왜 이렇게? 이거랑 뭔 차이가 있어? 극적하지 말고. 이거 정의역이 이거는 실수 전체 여기서는 x값을 이렇게 정해서 줬어. 우리가 사용하는 x값의 이름이 정의역. 알겠지? 근데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 할 때는 문제에서 1, 2, 3, 4 이렇게 주거든. 1놈 얼마 나와요? 2놈 얼마 나와요? 이런 걸 정비례라 그래요. 이걸 점으로 찍어봅시다. 이러거든. 근데 함수라는 이름을 달기 시작하는 순간 x에 얼마만 쓰세요가 안 나와. 식 주고 그래프 무조건 실선으로 그리라 그러거든. 근데 여기에는 x값에 1 써도 되고 0.1 써도 되고 0.0000034276842 써도 된다. 이 얘기 아무거나 다 써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돼 있는 친구, 들어갈 수 있는 친구를 정의역이라고 했고, 일반적으로 너네가 중학교 때 배우는 1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오면 이걸 정의역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거든. 우리 왜 1학기 때 아니 2학년 1학기 때 집합과 명제 이런 거 학교에서 본 기억나나? 네. 학교에서 집합과 명제라는 단어는 들은 기억나나? 수업은 제대로 안 들었지만 들어가지도 않았나? 집합 들어봤지? 거기 보면 애들 막 이런 거 막 안 적잖아. 괄호 적고 이렇게 막 네. 이상한 거 적잖아. 요게 뭐냐면 집합의 표시 방법인데, 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정의역을 나는 1, 2, 3만 줄게. 이러면 정의역이 요렇게 적는 거야. 요거 뭐라 그러냐면 들어갈 수 있는 숫자만 적어놨지. 요거로 무슨 법? 원소 나열법. 여기 들어가면 각각의 요 친구들 이름이 원소거든. 그래서 원소를 쭉 나열해놨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러거든. 이거 집합 때 배우는 게 원소가 그 과학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연계를 구성하는 단위 하나를 원소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수소, 산소, 사실 고등학교 가면 수소 다음 애들이 나 어렸을 때는 물어보면 야 원소 뭐 있어? 그러면은 산소요. 또 뭐 있지? 수소요. 이렇게 나오거든. 고등학교 때 가면은 산소 맨 처음에 원소 부르라 그러면 뭐부터 나오냐면 수소 나와. 그 다음 뭐 나와? 옳지. 배운 자와 안 배운. 왜냐하면 원소 주기율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 그래서 리튬 불러봐봐. 오. 야,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아? 그 일주일 전에 오. 이게 너무 앞에 썼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만 배우지, 그지? 원소 주기율표. 맞지? 수학에서는 요 집합을 구성하는 단위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원소다. 그러면 x에 들어가는 한 개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나타내는 거를 정의역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냈다 이러거든. 근데 이런 거는 아무거나 다 써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의역을 뭐라 표현하냐면은 손중이 어떻게 표현해? x가 x는 실수. 바는 뭐냐면 바 기준으로 뒤에 거는 요 미지수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고 앞에 거는 실제로 요거를 어떻게 원소로 갖다 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준서가 x제곱에 4하면 x는 뭐 나와? 또 한 개 더 나와. 그치. 맞지? 그러면 요게 조건이기 때문에 x는 2나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실제로 원소에는 2x를 쓸 거래. 요렇게 되는 게 이 친구. 그래서 요렇게 적는 겁니까? 조건 제시법. 요게 뭐냐면은 이제 앞에 집합에서 그런 거. 야 근데 너 과학은 뭐 학교에서 들었어? 아니 그 학교에서 좀
집에서. 집에서 뭐 한다? 과외? 아니 입에서. 이게 정의역이야. 정의역은 쓸 수 있는 x 값의 범위.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는 케이스도 있고, 일반적인 1, 2차 함수에서 안 정해줬으면 실수 전체 다 쓰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유리함수는 얘는 0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0이 아닌 것만 쓰겠다. 즉, 우리 뭐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지? 넘겨주고, 물론 이거 아니어야 돼 나중에는. 넘겨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양변을 빼준다. 같은 수를 우리 2항이 되는 원리가 그거지. 그것도 중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빼주면 얘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쪽에도 똑같은 수를 빼준 거고 이게 2항이야, 그지? 너무 기억나요? 2항 개념은? 그냥 넘겨줬지? 그냥 넘겨줘서 계산했지? 물론 딱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뭐라 적어야 되냐면 이 친구의 정의역 적으세요. 그럼 뭐라 적어야 되냐면 x바 x가 마이너스 2면은 0 되잖아 분모가. 그럼 요게 아닌 인 실수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지. 요게 요 밑에 나오는 유리함수 정의역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3번 요렇게 돼 있는 친구, 요렇게 돼 있는 친구 정의역 구하세요. 이러면 얘는 x가 0만 아니면 되겠지. 그래서 x바 x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밑에 4번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x가 5만 아니면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써먹는 게 유리함수의 정의역. 그래서 당장은 뭐 정의역 써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건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유리함수에서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다 라는 게 이 파트에서 하고 싶은 내용. 분모가 0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야. 물론 요 반은 선생님 문제 풀 시간을 좀 줘. 왜냐면 그때그때 조금이라도 모르는 거 물어보고 가라. 상위권 애들은 수업 시간에 거의 문제 못 풀게 하거든. 근데 요새는 이놈 새끼들이 영진이 유진이 숙제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계속 문제 풀고 있긴 한데. 자, 어디까지 배울 거냐면 개념 39번까지 배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수 그래프를 배울 건데, 1차 함수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요렇게 생긴 친구 있지. 그럼 뒤에 더하기 빼기 없으면 일단 원점 지나지. 그리고 이 친구 기울기라서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기억나나? 네. 그래서 여기서 뭐 플러스 4 이렇게 되면은 y절편 4 붙게 이렇게 올라갔었지. 올라갔었다가 중요한 거야. 왜?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평행이동 개념 몇 때부터 배운 거야. 너네가 이 바보 천차.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뭐 그래프 그렸어. 이렇게 그지? 유리함수도 그래프 그리는데 항상 함수들은 똑같지만은 일단 가장 기본형부터 배웁니다. 1차 함수 때도 원점 지나는 것부터 배웠거든. 심지어 양수니까. 2차 함수 때도 이렇게 0,0 꼭지점인 거. y는 2x제곱 이런 것부터 배웠다고. 그럼 얘도 기본형부터 배우는 거야. x분의 k. 2차 함수는 음수면 위로 불러. 뭐 기울기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이었지, 그지?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k 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달라. k 값이 양수면요. 순서 봐. 여기가 몇 사분면이야? 1, 여기는? 2, 3. 그래서 1, 3, 4분면을 지나는 요런 괴라란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분모가 0 되면 돼야 한다. 그래서 x 값이 0인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 Y. 근데 이거 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돼? x는 0. 이렇게 식으로 적을 수도 있거든. 여기를 안 지나. 그러고
그리고 여기 무슨 숫자를 때려박아 봐야 얘가 0보다 크다. 즉 0이 아니잖아. 그래서 y값도 0이 안 나와. 그래서 요 친구를 아예 안 지나요. 계속 가까워지긴 하는데 올라가면 얘도 계속 가까워지긴 하는데 만나진 않아. 그래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k 값이 양수일 때는 1,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 k 값이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게 첫 번째고, 당연한 얘기야. 마이너스 2야. x 1 넣으면 얼마? 그거 x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지. x 1 넣었는데 플러스 2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2, 4, 4분면이랑 1, 3, 4분면이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점근선. 사실 유리함수에서는 기울기는 양수, 음수 빼고는 별로 안 중요해. 우리 2차 함수 때도 얘가 2냐 3이냐 이런 거는 뭐 좀 좁혀지냐 뭐 이런 거 보긴 봤는데 대체적으로 양수, 음수가 중요했지. 얘도 마찬가지 양수, 음수하고 기울기는 점근선 중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선이랑 이 그래프가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데 점점 가까워진다 했잖아.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 그래요. 점근선. 그래서 y축이랑도 가까워지기만 하고 안 만나지. 또 x축이랑도 가까워지기만 하고 안 만난다. 그럼 이 친구 점근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렇게 적어놓으면 되는 거야. x축, y축 하지 마세요. 알겠지? 딴 얘기 하자면은 y축 같은 경우는 0,0, 0,1, 0,2, 0,3 다 x가 0이지. 그래서 식을 x는 0이라 적는 거고, x축 같은 경우도 1,0, 2,0, 3,0, 4,0 y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y축이고 이게 x축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는 게, 물론 이것도 좀 할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의역, 치역 얘기도 좀 하면, 정의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모가 0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적을 때 항상 집합으로 적어야 돼요. 인 실수 적고, 이제 문제 보면 치역 적으라 그래. 치역은 뭐냐면 나오는 y 값을 치역이라 그래. 요거는 뭐 별거 아니라서 적다 보면 좀 익숙해져. 디테일한 치역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함수 복습할 때 한번 더 볼 거고. 얘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y값 0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정의역, 치역을 다 적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0,0 기준으로 얘랑 데칼코마니, 대칭. 요거 0,0 기준으로 뒤집으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0,0 점 0,0 기준으로 대칭이다. 요거는 그냥 뭐 말이야 말. 요거 두 개는 점근선까지도 사실 말이지. 원래 함수는 말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래프 그릴 줄 알고 점근선 어디야? 그러면 x는 0, y는 0이요. 말할 줄 알고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0,0에 대해서 대칭이요. 요 정도만 일단 먼저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먼저 해놓고 앞에 또 어느 정도 돼야 뒤에 유리함수 디테일한 그래프들도 보고 최대 최소도 보고 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